잘 지내?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결혼. 나는 그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나에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말하고 식당에 혼자 두고 떠났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4개월 만에 돌아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연애할 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항상 나였다. 우리 지금 28살이잖아. 곧 30인데 나는 가능하면 30 전에 결혼하고 싶어. 나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 그는 내가 결혼에 관해 물을 때마다 당장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다.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과 계속 만나는 건 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헤어진 지 4개월 만에 말했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걸까? 아니면 다시 만나기 위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걸까? 그날 내가 한 말도 너를 혼자 두고 간 것도 정말 잘못했어. 헤어지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시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망설였다. 괜히 만났다가 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정말 이번에는 달라졌을까? 만난다고 해서 꼭 다시 사귀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일단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4개월 만에 마주 앉은 그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는 솔직히 잘 못 지냈어. 내가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것도 혼자 두고 간 것도 다 미안해.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고 싶어. 너 원래 결혼 생각 없다며.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당장 답해달라는 건 아니야. 한 번만 생각해줘. 이전에는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과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한 걸까?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 재회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처음부터 결혼의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나 부모님께 네 얘기했어. 벌써?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 진짜 그렇게 말했어? 다음 주말에 같이 내려갈래?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다시 만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바로 부모님 인사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인가 보다. 결혼 이야기가 빈말은 아니었나 보다. 그래, 다음 주말에 가자. 그의 부모님은 포항에 계셨고 우리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예약했다. 기차가 11시 30분이니까 11시에 서울역 편의점 앞에서 보자. 알겠어. 거기 앞에서 봐.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다.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나는 오전 10시 58분쯤 서울역에 도착했다. 어디쯤이야? 나 역 도착했어. 화장실 잠깐 갔다가 편의점 앞으로 갈게. 메시지를 남기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야! 11시에 보기로 했잖아. 나 카톡 남겼잖아. 화장실 갔다가 온다고 한 거 못 봤어? 내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약속 좀 지키면 안 돼? 화장실에 있어서 못 받은 거야. 지금 몇 번밖에 안 지났잖아.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연락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를 쳐다봤다. 이게 이렇게까지 소리 지를 일이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기분 좋게 부모님을 뵈러 가고 싶었다. 그런데 기차를 타기도 전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뒤 우리는 기차에 탔다. 나는 창가에 앉아 계속 눈물을 닦았다. 변한 게 없잖아. 우산을 들고 소리를 지르던 모습, 식당에서 나를 몰아붙이던 목소리, 혼자 식당에 남겨졌던 순간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다. 근데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아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소리 질렀잖아. 나는 진짜 모르겠어. 네가 어떤 포인트에서 우는 건지. 내가 몇 번 늦었다고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몇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연락을 안 받은 게 문제지.
결혼을 생각하며 다시 만나자던 사람. 그런데 갈등이 생기자 그는 다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게 맞을까?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걸까? 결혼하겠다는 말과 부모님 속에는 분명 진지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큰 약속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지로 확인해야 해요. 결혼이라는 큰 말보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함께하게 될 일상을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이미 기차는 출발한 뒤였다. 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서울역에서 본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결혼 이야기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결혼하면 이런 모습도 내 일상이 되는 걸까? 그래도 나는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본 모습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있었다. 얼마 뒤 우리는 전화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이전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 헤어질 때 내가 선물했던 신발을 돌려받은 적도 있어. 그거 첫 번째 여자친구가 돌려준 거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두 번째 여자친구가 그랬어. 아니야, 전에 분명 첫 번째 여자친구라고 했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또 내 기억이 틀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만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 이야기는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그거 말고도 계속 말이 바뀌잖아. 연애 기간도 다르게 말했고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도 계속 달라져. 뭐가 계속 달라졌다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대체 뭐가 사실이야? 알았어. 자꾸 얘기가 꼬이네. 나 사실 전 여자친구 2명이 아니야. 뭐? 연애 한 번 했어. 한 사람이랑 7년 만났어. 2번의 연애를 했다는 말도 각각의 연애 기간도 5년을 만났다는 말도 전부 사실과 달랐다. 잠깐만, 한 명이랑 7년을 만났다고? 그냥 한 사람 오래 만난 거야. 그럼 너 첫 연애가 21살 때였다는 건 맞아? 응. 그 사람이 너보다 5살 어렸다는 것도? 그걸 지금 왜 따져? 몇 살이었냐고. 그가 말했던 첫 연애 시기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계산해보니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 상대는 미성년자였다.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2명이라고 하고 연애 기간도 계속 다르게 말한 거야?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숨기려고 계속 거짓말한 거야? 그냥 이제 다 말할게. 연애 한 번 한 것도 맞고 그때 미성년자였던 것도 맞아. 근데 다 지난 일이잖아. 지금 우리한테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없다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했잖아. 이제 솔직하게 다 말했잖아. 그럼 됐지. 뭘 더 어떡해. 아니, 이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과거에 관해 알게 된 사실도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하나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이 계속 다른 거짓말로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네 말을 더는 못 믿겠어. 그거 왜 그래? 옛날 일인데 왜 지금 우리 관계까지 망쳐? 옛날 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일단 늦었으니까 자. 내일 만나서 얘기해. 다음 날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이번에는 설명을 더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어제는 네가 갑자기 놀라서 그런 거잖아. 조금만 더 생각해봐. 충분히 생각했어. 그건 다 과거 일이야. 지금 나는 너랑 결혼하려고 하잖아. 과거 하나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너는 불리한 사실을 계속 숨겼고 말이 달라지면 내가 잘못 기억한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확인하려고 하면 화를 내거나 대화를 끝내버렸어. 나는 이제 너를 믿을 수도 없고 너와 편하게 대화할 수도 없어.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어.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는 몇 번이나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내가 뜻을 바꾸지 않자 다시 표정이 굳었다. 그래. 마음대로 해. 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확실해졌다. 결혼하겠다는 말도, 달라졌다는 사과도, 갈등이 생겼을 때의 행동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그렇게 나는 여러 번 끝내지 못했던 관계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사연자가 마지막으로 관계를 끝낸 건 단 하나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관해 알게 된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설명이 달라질 때마다 상대의 기억이 틀렸다고 말했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큰 약속 뒤에도 갈등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죠. 사람이 변했다는 건 얼마나 큰 말을 하는지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지로 확인해야 해요. 관계를 끝내기 위해 상대의 모든 거짓말을 완벽하게 밝혀낼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상대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대화를 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내 기억과 판단을 계속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를 돌아볼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보면 이별 신호는 마지막 거짓말과 함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 무서움을 느꼈던 순간부터 사실을 물었을 때 오히려 화를 내던 순간까지 이미 여러 번 나타나고 있었죠. 그렇다면 사연자는 처음 헤어졌을 때 관계를 끝냈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왜 더 빨리 떠나지 못했을까라고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내가 느낀 불편함과 두려움을 믿고 반복되는 행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관계에서 사연자가 마지막으로 내린 선택이었어요. 이별 신호는 어쩌면 처음부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의 어느 순간이 가장 큰 이별 신호였다고 생각하나요? 빙그르 첫 번째 사연 3부작